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속 진행하던 그 프로토타이핑 실습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배워볼 것은 우리가 화면들을 많이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각종 설정창 등에서 어떤 기능들을 실행했다가 해제했다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보이죠. 그래서 특정한 화면에서 어떤 설정 기능이 있는 장소들이나 혹은 이런 알림 같은 기능들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을 이제 토글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토글 버튼의 기능 한번 살펴보면 이 토글 버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온오프, 활성화, 비활성화 등의 두 가지의 상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UI 버튼들을 말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빠르게 눌러서 그 활성화 상태든 비활성화 상태든 선택할 수 있고 그것들이 가볍고 빠르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한 번의 그 선택으로 전환이 된 것들이 계속 유지되게끔 하는 것들이 이 토글 버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들지 않고도요. 하나의 화면 안에서 이 프로타이핑 기능을 이용해서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연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오늘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토글 버튼이 생긴 이 비활성화 상태와 활성화 상태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토글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도형 툴 중에 사각형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각형 툴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로 72, 세로 32 사이즈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 보면 이 사각형들은 이렇게 각 모서리 부분에 라디우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 라디우스 값을 쭉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끝이 둥글게 표현되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어퍼런스 패널에서 이 코너 라디우스 값을 매겨주셔도 되는데 지금 72, 32짜리 도형은 라디우스가 16 정도 되면 이렇게 완전한 원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배경면을 만들었고요. 방금 만든 배경면은 이름을 지어주시고 앞에다가 이제 실제 실행과 비활성화 상태의 그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버튼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형 툴을 사용해 주시고요. 이 원형 툴 사이즈는 24, 24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흰 컬러는 화이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버튼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 마진이 4씩 남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작성해 주셔도 되지만 지금은 제가 실습하는 사이즈로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비활성화 상태는 이렇게 통용적으로 이 실행 버튼이 왼쪽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실행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그룹핑을 해주세요. 그룹핑을 해서 토글 버튼인데 슬러시 오프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컴포넌트와 베리언트 연습했을 때처럼 지금 이 상태가 비활성화 상태임을 확실하게 명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것들을 하나 복제해서 활성화 상태를 바로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활성화 상태는 이 버튼이 먼저 오른쪽으로 향해야겠죠. 여러분들은 똑같이 드래그 하셔서 기존의 비활성화 상태와 동일한 상태의 마진이 생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진이 생성이 되었으면은 배경면의 컬러도 구분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활성화, 왼쪽에는 비활성화 상태가 완성이 되었죠. 방금 만든 이 버튼의 이름은 오프가 아니라 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버튼은 각각 독립된 요소로서 디자인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통일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통일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모두 다 토글 버튼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컴포넌트로 통합될 수 있게끔 배령까지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을 한번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컴포넌트 적용 기능에서 이 마지막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프로퍼티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베리언트로 이루어진 이 토글 버튼은 우리가 이름을 미리 잘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오프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오류 메시지가 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활성화 상태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프로퍼티 이름을 액티브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버튼은 실제로 이것을 내가 디자인에 활용한다 했을 때 이렇게 또 토글 버튼 이 안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토글 버튼 누르면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활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단계에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 아까 봤던 예시처럼 프로토타이핑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주시려면 이제 이 안에서 프로토타이핑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과거의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디자인을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따로 나누어서 표현했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는 활성화 상태를 잘 볼 수 있게끔 저는 이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는 이 토글 버튼을 표현하기 위해선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두 개의 화면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들은 이 토글 버튼들을 가지고 와서 한쪽에는 비활성화 상태, 한쪽에는 활성화 상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배웠던 대로 인터랙션 트리거를 연결해서 누르는 거니까 온탭, 그리고 내비게이트 투, 그리고 스마트 애니메이트 정도로 표현을 해서 두 개의 화면을 준비해서 비활성화 상태의 버튼과 활성화 상태의 버튼을 연결을 시키곤 했죠. 근데 지금은 이 피그마의 기능을 이용해서 굳이 두 개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버튼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기능은 바로 프로토타이핑의 체인지 툴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고요. 이 체인지 툴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이렇게 베리언트로 적용된 요소들 안에서 이것들을 서로 프로토타이핑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체인지 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글 버튼이나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같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서 비활성화나 활성화 상태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들은 이 베리언트 안에 체인지 툴라는 프로타이핑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타이핑 펜으로 넘어오셔서 이 트리거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 각각의 액션들은 먼저 누르는 거니까 온 탭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것은 같은 베리언트 요소 안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비활성화되어 있던 Change to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연결되는 분위기를 위해서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시작된 액션도 동일하게 온 탭에 Change to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이것을
이용한 인스턴스가 활용된 이 화면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화면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타이핑을 실제 확인해 보면 단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가 연출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버튼들의 기능들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또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딱 보기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렇게 복수의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들이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가 바로바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의 경우는 오늘 배운 이 토글 버튼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이 프로타이핑 연결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연출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토글 버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문의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혹은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 실습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도 똑같이 저희 인스타그램 DM을 찾아와서 문의를 주시면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